길을 걷다가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는 차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자동차들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이 하루에 약 4만 건씩 과속 위반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1,000만 건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고 있고 주정차 위반까지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반 고지서에 선택해야 하는 납부 방식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납부 방식 내용 이외에도 벌금을 안 내도 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김 여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지서를 받아 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미 일상 상식 수준의 내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납부 방법에 따라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감면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들로 꼭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를 나누는 벌점 기준, 교통법규 위반 항목 등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과 위반 사실은 있지만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 소개해 드릴 테니 확인해 주세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많은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벌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두 가지로 나오며 조금 더 저렴한 범칙금과 조금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두 가지 벌금 제도의 차이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태료란 무인 카메라의 위반 사실이 촬영되어 적발되는 경우 또는 안전신문고 같은 앱을 통해 신고되어 적발된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이때는 차량 운전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범칙금이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이나 기관 담당자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운전자를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때는 차량 운전자를 식별하고 부과하는 벌금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개인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내용이라 교통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위반한다고 바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 2회에서 4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은 갑자기 고지서를 받게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할증이 될 수 있는 횟수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이처럼 단속 장비들을 활용한 단속은 현장의 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단속 방식에 따라 더 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일 때도 무인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지서에 기재된 의견 진술기한 내에 사유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인정받으면 벌금과 벌점을 면제받게 되는데 주된 사유는 6가지에 해당하며 범죄의 예방이나 진압,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 특별한 재해로 군안 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의 승, 하차를 돕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기타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기타 사유란 이사를 위해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 계약서나 운송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차량 고장이나 특수 상황으로 정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차량 정비 내역이나 견인 내역을 제출하며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혹시 모를 초보 운전자분들이나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던 분들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 납부 방법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고 계속 증가하는 만큼 초보 운전자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주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지 물어보시고 아직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면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